그래서 오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평가 및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일단 이창용 대구 경북 지방분권 운동본부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참 오늘 노동절이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고민의 일환으로 좀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 경북에 좀 행정통합 논의가 작년 연말부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출발부터 해서 다양한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론화라는 이름하에 이제 사실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이게 장기 과제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공론화에 대한 지역사회, 또 특히 이 시도나 또 관계자들이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평가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공론화의 방식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특히 이제 지금 앞으로 사회는 시도민들 또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이 지역 사회를 리더하고 또 의견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결정하는 수준까지의 새로운 어떤 정치 제도를 어떤 구상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늘 이렇게 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대구 경북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또 지역사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같이 우리와 같은 이런 분들이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수기하고 논의하고 또 다른 어떤 이웃과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이게 기존의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장에 대한 평가,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대구 경북의 공론장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지역의 또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어떤 제안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합의해 나갈 건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모임에 좀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조금 한 3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좀 약간의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힘을 내서 어차피 막 오늘 참 좋은 날 바깥에 야유에 나가지 못하시고 이게 방에 들어오신 이상 한번 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3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예, 이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예, 박태순 대표님 말씀해 네, 주십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예, 네. 네. 시작이 조금 늦긴 했는데, 예, 이어서 이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20분인데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제를 1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1토론과 제2토론이 있습니다. 강금수 사무처장님, 그다음에 허승규 대표님, 토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 경북 행정통합 평가 토론회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참여자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시부터 5시까지 공론장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공론장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논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단계마다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창용 대표님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자, 박태순 대표님, 그래 발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제문을 올려놓긴 했는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조금 확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평가와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전략.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제 공론화가 행정이 주도하는 공론화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이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대구 경북의 공론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공론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가를 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적절했는지, 이게 그 공론화 대상인가, 공론화 주제로서 적절했는지, 지도자의 책임 면피나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한 대상은 아니었는지, 또 상식과 사회적 정의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주제인지, 그러니까 시민이 상식과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주제인지, 또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 소외된 사람이나 집단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기성이죠. 집단 지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집단이 구성되고 정보 제공, 반론 기회, 질의응답, 토론과 논쟁 등이 보장되었는지, 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공정성입니다. 제안자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구성과 운영 전 과정에 불편부당함이 유지되었는지, 권력기관이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한 것은 없는지, 권력에 의한 개입이나 압력, 영향력 행사, 간섭 등은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핵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공론화라고 하는 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공론화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었나, 잠재적 이견 집단과 함께 공론화 방식에 대한 사전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으로는 추진체 공론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시민 대표성이 확보되었고 되었는지, 구성에 있어서 의견의 다양성과 균형이 갖춰졌는지, 선발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는 논의할 의제가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쟁점이 잘 드러나도록 의제가 설정되었는지, 사실에 기반해서 갈등의 구분선이, 대립선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었는지. 네 번째는 공론화 방식과 프로세스가 현실에 맞게끔 설계되었는지, 제대로 잘 운영되었는지, 결과가 잘 정리되어 전달되었는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시민에게 알 권리,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는지,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섯 번째, 논의 결과가 제대로 정리되어 제안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제안서의 논의 결과가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담겼는지, 그리고 제안서의 내용에 논의에 참여한 주민들이 동의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돼야 하거든요. 그런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였는지, 이런 것이 주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9월 20일 날 공론화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체 회의가 있었고, 온라인 시민 열린 토론회가 3차례에 걸쳐서 있었고, 3월 2일 날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3월 초순에 권역별 4개 권역별 토론회가 있었고, 4월 23일 종합검토 의견서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로 평가 항목에 맞춰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잘 되었나? 사전 준비가 없었습니다. 단체장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되었고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론화가 추진이 되었고, 단체장의 자기 목적 실현의 공간으로 공론화가 활용되었습니다. 추진체 구성과 운영은 민주적으로 구성되었는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단체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사전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고, 자문위원회 구성 방식으로 위원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성과 공개성 부재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낮은 인식, 70% 이상의 시도민이 모른다고 그 설문 결과에도 나와 있죠. 로 기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논의할 의제가 제대로 정리되었는가? 대구행정 통합의 핵심적인 쟁점은 통합 여부에 있는 거죠. 통합 여부는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통합을 어떻게 추진하냐라고 하는 통합 방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의제 설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무시되었습니다. 공론화 방식과 프로세스가 잘 마련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사안에 맞는 프로세스 설계 능력이 없었고, 단체장이 정한 시간, 방식, 주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사안의 성격에 맞는 공론화 방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정성, 중립성이 유지되었는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토론회 구성, 자료, 논의 기회 등은 행정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가? 2차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의 주민들이 공론화 자체를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모두 시도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관계자이나 참여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안동, 예천, 북부, 경기 북부 등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논의 결과가 제대로 정리되어 제안자에게 전달되었는가? 전달되었다는 말씀은 들었겠지만 그 내용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립과 갈등에
새로운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사안의 적절성의 측면으로 볼 때 행정통합 여부는 현재 대구, 경북 시도민이 공론화에 적절한 주제로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도청이 이전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절한 주제인지 매우 의문시 됩니다. 단체장이 이를 대구 경북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정치적 약속, 공약으로 선거 공간에서 시도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했을 거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낮은 인식과 참여는 진행 과정에서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했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절박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은 일반인의 상식과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였고 시적절하지 않은 주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성이 담보되었는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민주적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성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현실 혹은 갈등 구조를 반영해서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인적 구성에서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도민의 의사를 대변할 실질적인 주체보다 전문성과 사회적 지명도를 기반으로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반대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성의 민주성,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고 논의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기성은 담보되었는가? 균형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수기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번의 토론회, 4번의 지역순회 토론회 모두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내용이 중심인 반면 이에 대한 반론 기회는 없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공된 자료 역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참여자가 균형 있는 정보 취득과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 주제로 제공된 쟁점 역시 주로 행정통합을 전제로 구성된 내용들, 예를 들면 행정통합 도냐, 행정통합 시냐로 논의와 쟁점을 통해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사안의 성격에 기반해서 논의와 설계를 통해 정한 것이 아니라 제안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결정함으로써 논의의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왜 안 넘어가나? 네. 마지막으로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게 진행되었나요? 모든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공공기관이 공론화를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 공론화 전 과정 그 목적에 맞게 구성됐고 설계되었고 반론과 논쟁이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정성은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예, 좀 절망적이죠.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도와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모여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공공기관에 요청하고 또 공공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아래로부터의 공론장 운동이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실패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공론장 운동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장 운동을 제안합니다. 공론장이란 공적 과제에 대해서 공중이 모여서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론장 운동은 여기가 중요한데요. 생활 영역에서 나의 삶의 주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주제로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형성해 가자는 운동입니다. 공론장 운동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는
행정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차이가 증가되면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만연합니다. 이런 것을 국가나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단체가 즉 대의제적인 문제 해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론장 운동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특히 촛불혁명, 또 주민주권, 정보화 사회 등 또 대의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생활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는 공론화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수기하고 그리고 의사결정해서 권력기관, 행정기관과 때로는 협력하고 또 때로는 압력을 가하면서 자치 역량을 확보하는 공론장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게 시대적인 요구이고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우리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론장이 될 때야만 실제로 그 성과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남고 그 역량도 지역사회에 남게 되는 것이죠. 공론화하고서 지역사회에 역량이 남습니까? 단체장이 명분만 획득하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론화 한다고 선호투표해서 주민들 편 갈라놓고 자신들은 명분만 획득하잖아요. 이런 이제 공론화 집어치우고 주민에 의해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론장 운동을 전개해 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공론장 운동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탈이념적이어야 되고 다양성과 소수자를 존중해야 되고 논의와 합의를 존중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공론장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과 기량적인 관계를 한쪽으로는 협력하고 한쪽으로는 긴장을 유지하는 운동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중심 운동이어야 되고 삶 중심의 운동이어야 되고 그 공론장을 통해서 지역사회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론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연대해야 되고 공론장 운동의 원칙은 내 삶의 문제야 되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서로 갈등하는 문제나 집단 지성을 통해서 대안 개발이 필요한 문제 또 집단적 대항 이거는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자발적인 공론장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견해가 다른 사람의 논의도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요. 공론장 의제는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 의제 자체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공론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세칙과 수기 방식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심도 깊은 논의, 그 다음에 공정성 유지, 자율적 운영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투표 방식이 아니라 합의를 원칙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뜻을 합치기 위해서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너무 좀 속전속결로 했네요. 예, 이상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태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그동안 우리 대구 행정통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를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엄격하게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론장 운동도 역시 시도민들이 이제 영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풀뿌리에서 이 지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가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두 분의 좀 이야기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승규 안동 청년공감대표의 대표님께서 그동안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규 대표님. 네, 잘 들리시나요? 제가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저부터 하면 됩니까? 예. 네, 시간 4분 맞지요? 뭐 넉넉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네, 너무 길지 않게 시작하도록. 네, 그러면 일단 5분 알람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의 청년 공감 네트워크 대표 허승규라고 하고요. 대표님 마스크를 좀 벗어도 안 되겠습니까? 저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 공간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뭐 예. 살짝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태순 저기 음소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태순 대표님 발제가 쉽게 말해서 한국 허승규 선생님만 그 음소거 됐습니다. 네, 박태순 대표 발표가 공론화위원회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이 이런 거 진행할 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요약해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알린스키라는 기독교 사회운동가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생존이 절박한 문제와 거리가 멀수록 절차와 수단에 예민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 자체의 폭발성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설령 공론화 과정이 아무리 정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역사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에서 이 대구로 옮겨간 도청을 유치하려고 했던 3, 40년의 역사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신도청이 추진되어 있는 이 와중에 행정통합 이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테면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시 검증해보는 공론화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면은 이 공론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문제는 공론화 과정보다는 최대 다수의 시도민들이 공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선거 과정에 이슈화시키는 것이 적절했다. 도지사님께서 차기 지방선거에 이것을 공약으로 내던지고 그 과정에 도민들끼리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진행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될까 말까 했던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의제 자체가 폭발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정치적 정당성에서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사실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론장 운동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것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바꾸는 것은 공론화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민들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참여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에 이곳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소수자분들 잘 없으실 거예요. 주민공청회 해보면요.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 비록 지갑은 가난하지만은 지적 자산이 풍부한 사람들이 토론장에 참여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에 있어서는 개인화된 참여로서는 불평등 문제는 해소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20세기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조합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탈조직만으로는 안 된다.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대표될 수 있고 참여의 비용을 줄이게 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의 과제입니다. 대구 경북은 대의민주주의부터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론화 운동과 주민참여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의민주주의부터 정상화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 밥을 먹는데 쌀이 썩어 있습니다. 아무리 반찬 만들어 놔도 밥에서 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 분권 얘기할 때 지역 내부의 분권을 이야기하지 않는 지방 기득권 분권이 되기 때문에 지방 선거제도 개혁을 빠뜨린 그런 지방 분권 논의는 저는 이 알맹이가 빠져 있다. 그래서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경상북도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선거제도 그런 선거구 획정 문제를 우리가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수레바퀴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대구 경북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치 다양성 구조를 복원하는 일이 공론화 과정을 정상화시키는 일과 함께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공론장의 좀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운동을 위해서라도 뭔가 전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 행정통합 공론장을 공론화를 어떤 시도지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고, 어쨌든 선거 공약을 통해서 뭔가 조금 큰 틀에 좀 시도민들로부터 합의 과정이 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이걸 추진해 나가는 게 지역에 이제 좀 바람직했다 이런 말씀이고, 역시 어쨌든 공론장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이거 역시 또 일방적일 수가 있다. 그래 하여튼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또 앞으로 공론장 운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차원에서의 선거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구 참여연대의 강금수 사무처장님께서 이번에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하셔야 됩니다. 음소거. 강금수 처장님 음소거 하셔야 돼요. 예.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소개받은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강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정도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시 프로젝트, 거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기초 논증이 부재한 상태에서 던져졌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 이게 뜬금없는 주제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기저기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막 논의가 있고, 논의가 있고 여기에서 쟁점이 형성되니까 이거는 공론화에 붙여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서 이제 논의를 통해서 대다수가 공감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좀 공론화를 하든지. 그래서 결국은 시도민들의 어떤 기초학습, 기초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뒤섞여서 진행된 거다. 이게 찬반을 논의하는 것인지 통합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인지 분명해지지 않고 막 뒤섞여 가지고 뭘 논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통합 이전에 시도 간의 어떤 협력 경험을 통한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던져진 그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낙동강 취수원 문제, 이런 것들이 십수년간 계속되어 온 문제인데, 이거 하나도 대구와 경북이 협력해가지고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풀어내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통합을 하면 비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됐으면은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못하는 거를 갑자기 통합한다고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관주도로 성급하게 됐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아주 이렇게 장기적인 과정을 놓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시기를 못 박아놓고 일정에 짜맞춰서 이렇게 진행한 방식, 이게 비교적 단순한 사안 같으면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한 사안인데, 일사천리로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한 것은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지역민들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으로 시발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던 공론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한다거나 또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결정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럼 시와 도정이 오랫동안 어떤 발전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이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시도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때가 됐다, 이런 단계를 거쳐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도민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 자체가
성숙한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이 향상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초 정보도 없고 기초 학습도 안 돼 있고 뜬금없이 던져져서 관심도 없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요새 비대면 뭐 이렇게 우리도 지금 줌 토론도 하고 있지만 이런 비대면 토론도 활성화되긴 해야 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를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막 일사천리로 진행한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식이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주제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이런 거를 사실은 공론화했어야 된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시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쟁점이 분명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은 왜 굳이 활성화되어 있는 민항까지 같이 이전해야 되느냐. 민항은 존치하고 군항만 이전하자. 이런 여론도 많고 뭐 물론 통합해서 같이 이전하자 여론도 평평하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공론화 주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하여튼 이번 공론화 과정은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냥 장기 과제로 넘기겠다. 이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어떤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쳤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3시까지 한 7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발표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바로 2부 토론 공론 제2부 토론으로 넘어가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일단 박태순 대표님. 네. 네, 두 분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허 선생님 말씀 중에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대구는 아직도 대의제조차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아래로부터의 공론장과 함께 대의제를 제대로 바로 잡는 건 역시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담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처장님 말씀 하나하나도 역시 이렇게 굉장히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분의 해안이 굉장히 빛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이라든지 정치 권력의 민낯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23일 날인가 29일 날인가 종합 보고를 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참으로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진행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걸 예상을 못하고 이 일을 벌였는지라고 하는 헛웃음이 나오는 자체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대구 경북 어마어마한 몇억 원의 돈을 쓰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저는 우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고향이 거기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주민을 동원해서 명분을 획득하는 이런 방식은 공론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론이라고 하는 말을 더럽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실망감을 안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천만다행히 우리 이창용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문제 제기를 시민의 입장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론장 운동이 정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구 경북에 활짝 꽃피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대구 경북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제가 이게 줌이라는 게 이게 그 화상회의가 진행하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게 줌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이제 토론 이제 참여자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발제미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논의해서 내용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고요. 두 번째 토론은 그래서 향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각각 1시간 정도씩 하게 될 건데요. 3시부터 4시까지는 제1토론, 4시부터 5시까지는 제2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 동안 어떻게 토론하나 그러는데 이 시간 금방 갑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여러분 끝날 때쯤 되시면은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준비회의를 통해 가지고 분임을 4개의 분임으로 나눴어요. 4개의 분임으로 나눴으니까 지금 참여자가 28분으로 보면은 4832, 한 7, 8분 정도 한 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조별로 진행자가 있으십니다. 1조는 박태원 선생님, 조용창 선생님, 2조는 이경수 선생님, 이승대 선생님, 3조는 신재철 선생님, 이무용 선생님, 4조는 윤병진 선생님, 정광진 선생님, 이렇게 각 그 조장들이 있고요. 조는 이렇게 무작위 추출로 이렇게 나머지 조원들은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섞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5분 정도 같이 논의를 좀 하시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주로 진행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한 분은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예, 한 분은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셨다가 제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채팅방에다가 아까 연습을 한번 했죠. 1조 논의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조당 논의 결과를 4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4가지. 한 조당 4가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두 번째는 뭐 공공기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라든지 이렇게 내용을 한 조당 4가지씩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
여기 그 호스트에서 그 내용을 쭉 갈무리를 해가지고 재정리를 할 겁니다. 재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리스트업을 쭉 그 목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목록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시면 나중에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번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었는지를 함께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때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평가는 자유롭게 같이 진행자의 주도하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시가 됐으니까 제1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토론은 7, 8명이 분임으로 나누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난해 9월부터 4월 말까지 이루어졌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한 평가 분임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로 이제 제가 이걸 누르면 소회의실로 들어가. 네. 이문용 그 소장께서 지금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시구나.